다음번엔 달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레시피를 따를 때 이렇게 해보세요. 마늘 한 쪽을 까서 손가락에 문질러요. 달걀을 깨서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요. 마늘 묻은 손가락으로 노른자를 잡아보세요. 짜잔! 이제 달걀 흰자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분리되는지 감탄해도 돼요. 달걀 껍질 까는 때라면 두 가지 쉬운 방법이 있어요. 달걀이 요리할 때 끓는 물에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넣어요. 이렇게 하면 계란 껍질을 훨씬 쉽게 깔 수 있어요. 계란이 준비되자마자 흐르는 찬물에 넣어두어도 좋아요. 계란 껍질이 훨씬 쉽게 까질 거예요. 그리고 계란 껍질을 까는 동안 손을 대지도 않을 거고요. 도로 측면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졸음 방지선이 있어요. 주요 기능은 운전석에서 졸고 있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차가 도로에서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선으로 넘어가면서 소리가 나면서 운전자를 깨워요. 반찬통에 부착된 가격표와 라벨은 생각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뜨거운 물과 세제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헤어드라이기를 써보세요. 1분 정도 뜨거운 바람을 라벨에 바로 세워주세요. 자, 라벨이 한 번에 벗겨지죠? 흰색 가전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다시 흰색으로 되돌리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써보세요. 제품 표면에 표백 크림을 발라보세요. 그걸 비닐로 싸서 하룻밤 그대로 두세요. 다음날 아침 확인해보세요. 처음 샀을 때처럼 하얗게 되었을 거예요. 캔 한 팩을 사면 한 개씩 꺼낼 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플라스틱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캔을 꺼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캔의 바닥은 이걸 훨씬 쉽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캔을 들고 팩에 있는 다른 캔 위를 문질러 보세요. 정확히 캔만 한 원이 잘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팩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캔을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이제 라임 짜기 기술이에요. 식료품점에서 라임을 고를 때 얼마나 과즙이 많은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종종 집에 와서 짜면 과즙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르기 전에 이 감귤류 과일을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데워보세요. 즙이 훨씬 더 쉽게 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뜨거워요.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친구들과 어울려 음악을 듣고 싶은데 스피커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을 컵이나 그릇에 넣어보세요. 소리가 금방 커질 거예요. 만약 가까운 곳에 옷걸이가 없는데 셔츠를 걸어야 한다면 이 팁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대부분의 셔츠 뒷면에는 어깨 사이에 등에 작은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리로 셔츠 걸 때 쓸 수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때요?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 이 간단한 팁을 써보세요. 충전할 때 비행기 모드를 켜는 거죠. 휴대폰이 순식간에 100% 충전될 거예요. 노트북 키보드를 따라 포스트잇에 끈적거리는 부분을 눌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음식물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에 아주 뜨거운 음식을 넣지 마세요. 뜨거운 플라스틱은 온갖 종류의 독성 화학물질을 방출해요. 그리고 우리의 음식이 그 위험한 걸 흡수하는 걸 원치 않겠죠? 저녁에 거품 목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하지만 거품은 예쁘고 냄새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물 온도를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해줘요. 이렇게 너무 빨리 식지 않게 오랫동안 목욕을 즐길 수 있어요. 땅콩버터 젤리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서 집에 왔어요. 하지만 땅콩버터에 층이 2개 생겨서 맨 위에 기름이 생겼네요. 실망하지 않으려면 다음부터는 땅콩버터병을 거꾸로 세워 보관하세요. 드라이버와 렌치를 함께 사용하면 잘 풀리지 않는 나사를 제거할 수 있어요. 렌치로 드라이버의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더 많은 힘을 가해보세요. 이 방법은 닿기 더 어려운 곳에서도 정말 유용해요. 커피 스틱이 빨대처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조업체가 써야 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기 위해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구멍 덕분에 커피 스틱이 뜨는 걸 방지해줘요. 커피 스틱의 구멍에 커피가 채워지면서 그대로 커피 스틱을 더 무겁게 만들죠. 커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8개월이 지난 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소금과 후추통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용기에서 소금을 꺼내보려고 팔 전체를 흔드는 대신 한 용기의 바닥으로 다른 용기의 바닥을 문질러 보세요. 소금을 들고 용기 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으세요. 이제 후추통을 똑바로 잡고 두 바닥 부분을 같이 문지르면서 그 사이에 원형 마찰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쉽게 쏟아질 거예요. 기나긴 하루 동안 하이킹한 후에 신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른 티백을 신발 안에 넣고 건조한 곳에 잠시 보관하세요.
티백이 악취를 흡수하고 신발을 보송보송하게 해줄 거예요. 산책 중에 플립플랍이 찢어진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빵클립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해요. 우선 스트랩을 구멍에 다시 밀어넣어요. 그런 다음 빵클립을 플립플랍 스트랩 밑에 달아줘요. 자, 됐어요. 몸은 면역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일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해요. 하지만 오렌지는 껍질 까기가 까다로운 과일이죠. 얼굴 전체에 즙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렌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모두 잘라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껍질을 세로로 잘라요. 자른 부분의 반대쪽 아래에 손가락을 끼우고 오렌지를 까보세요. 옷을 세탁할 때 얼마나 많은 세제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을 위한 팁이 있어요. 보통 세제 뚜껑에는 세탁할 때마다 사용해야 하는 액체의 정확한 양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요. 세제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주죠. 네임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구적이지 않아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그리기 위해 일반 마커로 알고 네임펜을 썼다고 해봅시다. 좋은 소식이에요. 화이트보드를 아직 버릴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있으니까요. 보통 마커를 가져와 네임펜이 남긴 선 위를 따라 그려요. 두 마커가 서로 섞일 수 있게 잠시 그대로 두세요. 문제는 일반 마커 잉크에는 네임펜에 포함된 안료를 녹이는 용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종이 타월로 화이트보드를 깨끗하게 문질러주세요. 마커가 쉽게 지워질 거예요. 복숭아 껍질을 까야 한다면 데치기라는 기술을 써보세요. 우선 물을 데워요. 끓을 때까지 기다려요. 복숭아를 물에 20초 정도 담궈두세요. 그런 다음 과일을 찬물이 담긴 그릇에 넣고 약 5분 동안 두세요. 자, 이제 껍질이 쉽게 잘 벗겨질 거예요. 음료를 덮고 있는 플라스틱 뚜껑은 컵 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뚜껑을 열고 테이블 위에 놓아보세요. 컵바닥이 뚜껑의 안쪽 고리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테이블 얼룩은 안녕이에요. 에스컬레이터의 강문은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으로 너무 가까이 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신발끈이 끼는 것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열쇠 구멍으로 관계자만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이상 상황이나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사용하죠.